안녕하세요. 자, 제가 2024년 들어서요.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한번 싹 다 읽어봤거든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락, 찰스 슈왑, HSBC까지 다 읽어봤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2024년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으로 일본하고 인도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 시장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면 사실 요즘에 지금 신문 보시면 니케이 지수가 35,000을 넘어가면서 이게 35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한 거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주식시장 자체보다는 엔화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 작년 여름이죠. 엔화 예금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엔화 예금, 그 다음에 엔화 선물 ETF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엔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아서 보니까 우리나라 고객분들 특히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본 증시에도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증시에 투자를 했지만 일본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라 독특하게도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국채 투자, 특히 장기 국채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엔화로 미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한 분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증권예탁원에 가서 작년 상반기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2023년 상반기는 그러면 2023년 하반기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을까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더니 맞아요. 부동의 뭐 테슬라 미국 주식 많이 사는 건 맞는데 딱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딱 보면 iShares 20 플러스 year 이게 뭐냐면 20년 이상 되는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7천억이 넘게 투자가 됐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만.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말고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게 예전엔 중국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인기가 없고 일본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일본에 투자한 것만 딱 제가 빼놓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네, 맞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장기 국채 20년 이상에 되는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엔화로 투자하는 이 그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매수를 좀 하셨는지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나라는요, 확실히 이 엔화가 저평가됐다라는 건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이거는 해외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 거고, 심지어 제 지인은 저보고 일본 요즘 백화점 가보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신다. 엔화로 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로 체감하는 거예요. 투자와 관계없이. 평균 100엔을 1,000원에 사실 거래를 했다가 지금은 이게 900원 그리고 심지어는요 작년 하반기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엔화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를 체감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많이 늘었어요? 엔화 예금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10조 가까이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엔화 예금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으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엔화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유 나 엔화 올라가면 이 환차익을 좀 누리겠다라는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시다 보니까 야 이왕이면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미국 장기채를 투자하고 싶은데 플러스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엔화로 미국 국채를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화로 미국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이게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생겼기 때문에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수익률을 보시면 사실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엔화로 표시된 거기 때문에 하나로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엔화는 떨어졌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작년 하반기 돼서야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했지. 사실 작년에 국채 수익률 진짜 안 좋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면으로 보면은 좋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특히 2022년 수익률은요. 어휴, 마이너스 32%나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 수익률을 보시고 지금 미래 투자 수익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2022년에는 환차익 도 굉장히 안 좋았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안 좋다 보니까 되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실제 3년 동안 평균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계속 3년 내내 지금 엔화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가 2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다 안 좋았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3년 수익률도 좋지 못한 과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그래프를 보시면요. 쭉 수익률이 내려왔다가 작년 연말 정도에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서 그나마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들 들어가시는 건 작년에 수익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2024년에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엔화가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티커가 2621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2621, 2621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블랙락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iShares라고 하는 게 블랙락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엔화를 해지를 지금 보면 뒤에 JPY 해지라고 돼 있거든요. 다들 iShares 20 플러스 이건 아세요.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에 투자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요. 딱 보시면 JPY 해지가 뭐냐면 엔화를 해지했다는 뜻입니다. 뭐랑 해지했을까요? 네, 엔화를 US 달러랑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 엔화를 US 달러랑 해지를 하고 그리고 미국 20년 이상이 넘는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라는 설명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자산이 인기가 많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0년 이상 장기 국채에 투자합니다. 미국 국채 매매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엔화의 환차익, 그러니까 환차익 플러스 국채 매매 차익 두 개를 노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산이에요. 이러고 막 이제 광고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익률이 하나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환차익도 같이 가져가세요. 라고 지금 그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엔화 환차익이 어떤 환차익이냐는 거죠. 자, 해지를 했잖아요. 어디다? 엔화와 달러에 해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대하는 환차익은요. 엔화가 상승했다고 무조건 다 가져갈 수 있는 환차익이 아니라 원과 엔에서 나오는 환차익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환차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지를 했다라는 것은 환율을 고정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고정을 시켰을까요? 당연하겠죠. 미국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도 지금 20년 이상 된 장기 국채라고 얘기했으니까 듀레이션을 제가 한 20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2024년에 금리가 한 1% 정도 떨어지면 듀레이션 20년이라는 건 20% 가까이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채에서 20% 수익이 났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엔화가 1달러에 145엔 아니면 150엔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엔화가 가치가 상승해서 만약 20% 정도의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치면 이게 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감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국채로 수익이 났지만 환전하면서 다시 그죠? 그 엔화가 고평가 올라갔기 때문에 환차익에서 다 까져버리니까 엔화와 달러를 고정을 시켜놓지 않으면 이 매매 차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랑 엔화를 고정을 시키는 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환율을 고정할 때 쓰는 환해지 할 때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똑같이
카피한 ETF가 생겼더라고요. 언제 생겼냐면 생긴 지는 얼마 안 돼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2023년 12월 27일이면 연말이라서 다들 정신 없으실 때잖아요.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KB자산운용사에서 미국 국채인데 엔화 노출된 것을 지금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떨어져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잔존만기 20년 이상인 미국 장기 국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화에 노출되지 않고 미국 국내 투자자가 엔화로 미국채 투자를 하는 효과를 추종하는 지수다. 맞아요. 아까 그거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환해지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환해지한 방법이 스왑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 스왑으로 환해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환해지를 해서 스왑을 건다라는 것은 환해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수익률에 이 환해지 비용을 고려를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압 얘기하면 또 집에 못 가요. 그 복잡하니까.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수압 레이트를 구하는 이 공식을 가만히 보시면요. 맞아요. 그 나라의 금리와 그 환해지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 국가의 기준금리 차이만큼이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요. 이걸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을 때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금리가 높죠. 이러면 저희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만약에 원화로 환해지를 걸게 되면 지금 금리 차이가 2% 정도 나기 때문에 맞아요. 환해지 비용도 2% 정도 수준의 환해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로 지금 보신다라면 지금 그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됐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게 미국, 일본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똑같죠. 수압 레이트, 환해지할 때 거는 수압 레이트하고 한미 금리 차이가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지금 환해지 프리미엄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환해지할 때는 이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그죠?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맞아요. 엔화와 달러를 제가 해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이거든요, 0.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금리 차이가 환해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환해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고정을 시켰어. 매매 차익은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엔화와 달러를 환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발생을 하겠구나. 그럼 내가 예상하는 수익에서 이 정도는 좀 빠지겠구나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이 미국하고 엔화는 환해지를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환을 열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전 세계 레포트에서 엔화가 지금 너무 낮게 저평가돼 있어서 2024년에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은 달러가 너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달러가 내려가고 엔화는 올라갈 거야 라는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진짜 엔화가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달러에 원래는 100엔만 주면 되는데 지금은 1달러를 살려면 150엔을 줘야 된다는 거니까 엔화가 진짜 많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로만 회귀해도 엔화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올해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통 1,000원대 위아래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900원이 깨져서 800원까지 갔던 것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로 미국 장기국채도 보시면요. 20년짜리 장기국채, 30년짜리, 그러니까 20년 이상 장기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작년이 진짜 너무 안 좋았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했는데 국채 가격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한 게 2023년 작년 가을부터예요. 아직 잘 제대로 지금 반영이 다 안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매매 차익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환 차익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의 매매 차익입니다. 자, 2024년 많은 분들이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FOMC 기준금리 전망을 보시면 2024년도에
말 정도 4.6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실제 1월 달에 요번에 발표된 지난달 CPI를 보시면 미국이 예상보다 물가가 살짝 더 올랐어요. 그래서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미국이 원하는 그 물가 2%를 맞추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다들 2024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아마 2024년도 말 정도에는 4.6, 4.7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0.75 내지는 1%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 국채니까 그죠?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지 예상이 가능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달러 대비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얘기는요. 많은 그 금융회사에서도 전망을 많이 해요. 지금 보시면 144엔, 150엔 정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야 이거 너무 엔화 낮아. 130이나 11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서 엔화 가치가 다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못 누립니다. 왜? 이거는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다? 맞아요. 엔화하고 원화의 환차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요. 환율이 특히 이종통화라고 하는 달러를 제외하고서는요. 재정 환율이라고 해서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달러에서 원화, 달러에서 엔화가 결정되는 환율로 원화하고 엔화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많이 내려가고 엔화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100% 다 우리 원은 환율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원하고 엔화 환율을 보시면 900원대, 이거 지금 하나금융지주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2024년 정도에 930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950원, 930원. 그러면 지금이 9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0% 정도 이상도 예측의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는 또 달러하고 엔화의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약간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그냥 보기에는요. 엔화 환차익과 미국 장기채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게 되는 상품은 이거예요. 이 차익입니다. 원화와 엔화의 환차익과 미국 장기채 매매 차익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얻는 매매 차익 플러스 원화 대비 지금 낮은 엔화가 강세일 경우에 얻는 차익, 이 두 가지 차익을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 또 이렇게 또 한 표에 정리하잖아요. 끝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이 2621 대비 이걸 똑같이 또 카피한 우리나라의 국내 ETF 이 차이가 또 보이죠. 우리나라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맞아요. 국내 계좌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저축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금액은 아직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워낙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도 뭐 결코 싼 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보수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 이 이제 미국 엔화로 일본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환전 수수료가 또 추가로 발생하는 점도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의 Q&A를 보니까 이 환차익 플러스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크게 기대하시고 수익률에 대한 레인지도 굉장히 높게 설정하시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채권이고요. 채권은 주식처럼 변동성이 심하지도 않고 막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차익이라는 것도 달러 엔 환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원 엔 환차익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기대 수익률을 좀 적정하게 맞춰놓고 이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을 결정하시는 것이 좀 투자하시면서 너무 이제 지치지 않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 안에 있는 내용 제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느냐고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또 2024년에 여러분들께서 되게 관심 있는 이런 투자 자산을 가지고 또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